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변호사님의 이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고 또 변호사님의 또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서도 그냥 단편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변호사로서의 이제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짜자잔! 자,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법무법인 YK에서 근무하는 임석필 변호사입니다. YK에서 제가 일하게 된 것은 1년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는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 검사가 돼서 2016년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서 현재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총 22년이 되겠습니다. 검사 생활 22년, 그리고 네. 변호사 생활은 몇 년 하셨습니까? 변호사 생활은 7년 반이 됐네요. 아, 네, 그러시군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변호사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일단 가장 전형적인 업무는 우리 의뢰인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을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의뢰인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법률 자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송무 변호사의 일이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사내 변호사라고 하고 뭐 영어로는 인하우스 로여라고도 하는데 인하우스 로여들은 그 소속된 기업 내에서 각종 법률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주로 이제 처음에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 변호사로 개업을 하시고 이 변호사로 이제 전환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22년인데 물론 정년까지 채우면은 한 10여 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정년을 채우더라도 어차피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변호사 생활을 이왕 할 거라면은 정년 63세를 채우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일찍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랑 약간 비슷하세요. 지금은 틀리지만 저도 이제 제 일을 한 게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이 남아 있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도전하고 젊었을 때 하려고 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시군요. 그러면 변호사님의 하루 일과 간단하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인데요. 네.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거의 일정한데 예. 퇴근 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보니까 책상에 서류가 정말 엄청 많이 쌓여 있던데 퇴근하고 나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출근해서 퇴근까지는 맡은 네. 사건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을 만나서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면담도 하고 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은 서면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전형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면 말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말을 잘하는 것과 또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 글쓰기도 되게 포함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요? 예. 그러나 이제 재판에서 주로 판사님들이 보시는 부분은 서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말보다는 서면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조사 정말 철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임석필 변호사님을 한 줄로 표현을 하면, 예, 본인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예, 일단은 공무원 생활을 할 때부터 뭐 그런 자세로 살긴 했지만은 일단은 책임감이 좀 강하다고 저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별로 재미없는 표현이긴 한데요. 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예. 맡겨진 일은 철저하게 완수한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맡겨진 일을 철저히 하는 잘하는 임석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판사님들은 재판 업무를 합니다. 네네. 예. 재판은 크게 나눠서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이 있는데, 재판을 진행하면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게 판사의 역할이고요. 네. 그다음 검사는 주로 형사 업무를 하는데, 수사와 그다음에 기소라는 거는 이제 죄인을 법원에 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건데,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기소된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들어가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고요.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검사 일은 끝나지 않고 검사는 또 유죄 선고된 그 형을 집행하는 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그 집행하기 위해서 또 그걸 자료 조사하고 또 뒷받침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수사입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는 이러한 그 검사와 판사가 하는 일에서 한쪽 당사자를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변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세요. 사실 변호사의 업무는 조금 더 다양한데요.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업무이고, 실제로는 그 법률과 관계된 일이면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의뢰인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도 하고, 네. 또 법률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관공서에 어떤 의견을 제출하거나, 또 의뢰인과 다퉈야 될 사람을 만나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네. 그러면 이제 판사랑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님들은 특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일단 고객들, 의뢰인들의 말을 듣고 상담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없나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각 변호사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변호사 개인의 성격이 그런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람과의 만남을 좀 어려워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님들은 주로 이제 서면 작성에 치중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덜 겪거나 잘 해결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또 즐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정말 많은 사건을 하시겠는데 주로 가장 많이 맞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인가요? 저는
검사로서 경험을 좀 많이 했기 때문인지 저한테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들은 주로 형사 사건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형사 사건에 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형사 네. 사건을 주로 많이 다룬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형사 사건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는데, 자,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형사 사건은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범죄가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사건들에서 변호사는 죄인을 위해서 변론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피해를 본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대리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전자의 경우든 후자의 경우든 항상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하고 쉽지도 않거니와 네. 그 형사사건의 당사자들은 피해자건 가해자건 항상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일생에 엄청난 사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는 이 의뢰인들하고 상대하는 과정에서도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하시나요?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통 참아내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참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때로는 마음이나 몸이 정말 아프기도 하거든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감당을 하십니까? 제 네. 개인의 경우에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 예.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급적이면은 사건 생각을 하지 않고요. 산책을 나가든가 아니면은 제 여가 활동으로 즐기는 음악 활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풀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인 것 같은데요.